국세청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해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살인적 고금리 이자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관계 부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강도 높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곧이은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 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건절 기간을 선포하였으며 국세청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앞장서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민생 현장 간담회 직후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신속히 설치하였습니다.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재산 추적 분과에서는 불법 사채업자의 재산 은닉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며 체납 추적 분과에서는 세금을 추징받고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TF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하는 등 자체 TF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자체 TF를 중심으로 특별 건절 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세청은 오늘 불법 사금융 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사금융 업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금감원의 피해 신고 접수 자료와 경찰 수사 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받았으며 유관기관 자료를 국세청의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체 수집한 탈세 제보, 현장 정보 등과 연계 분석하여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총 108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추진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 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 사채업자와 관련하여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청, 금감원 등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번 불법 사금융 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 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시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전 보전 압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관련인과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하여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반드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사채 소득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 누락하여 타인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일정 기간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정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 변동 내역과 신고소득, 지출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 취득 및 호화 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 원천이 부족한 31명을 포착하여 조사 착수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채무자의 담보 물건을 자녀 명의로 낙찰받는 등 단순한 증여 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 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와 동시에 금융 추적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불법 수익이 제3자와 연관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 관리하여 은닉한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 대부업자 24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입니다. 이들의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생활 실태 확인, 주변인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당한 재산 소득의 이전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건절 기간 동안 불법 사금융 업자의 탈루 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구조의 정점에서 대부분의 불법 이익을 향유하는 전주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탈세 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불법 사금융 업자 및 숨어있는 전주를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이 우리 사회에 잔존할 수 없도록 세무조사와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구체적인 세무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채업자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한 자로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며 수천에서 수만 %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연체 시 욕설과 협박 등으로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대포통장과 현금 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취한 불법 사채 이자 수입 전액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불법 사채 수입으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채업자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전국적 사채 조직을 운영한 자로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며 수천 %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게 하였으며, 변제 기일이 지나면 살해 위협 등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불법 사채 이자 소득과 추심으로 취득한 자동차 판매 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하였고, 누락한 소득을 이용하여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운동센터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의 배우자는 조직 자금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대입 수입을 자금으로 하여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였으며, 이용객들로부터 벌어들인 도박자금 환전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본인 재산을 은닉하고 월세가 수천만 원인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채업자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모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유지로서 주로 영업소 종사자, 배달기사 등을 상대로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연체 시 폭력과 협박을 동원하여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불법 사채 이자 수입은 전액 신고 누락하였으며,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지인업체에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금하는 방법으로 사채업을 영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채업자 일가족은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했으며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에 이체하여 유출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불법 대부 중개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중개업자는 저축은행을 사칭한 자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따로 대출 중개가 필요 없는 정책 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불법 중개하고 원금의 일부를 대부 중개 수수료로 수취하였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중개 수입 수십억 원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대부 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받은 대가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도 불법 대부 중개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중개업자는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올린 문의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소위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십만 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불법 대부업체에 판매하였으며 개인정보 판매 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벌어들인 수십억 원의 광고 수입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별도 결제 수단을 만들고 회원들의 코인 충전을 유도하면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해당 수입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불법 추심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대외적으로 브랜드 평판이 우수한 해당 업체는 불법 추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들고 끼어넣기 하여 간접 거래로 위장하면서 불법 추심 용역을 시행하고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함에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대부 수입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주는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을 모두 신고하여야 함에도 해외 현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주 일가는 해당 업체로부터 가당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법인카드를 항공료, 해외 고급 호텔 및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 자금 출처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전당포를 운영하며 건설 일용 근로자 등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해당 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자 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은닉한 자금은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해외여행 비용과 유용비 등 신용카드 대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담보 물건을 경매로 넘기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불법 대부업 체납자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전국적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한 해당 미등록 대부업체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0.9%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세무조사로 무신고한 이자 소득에 대해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전액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 지인 명의 차명 계좌로 수취하여 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한 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탐문, 수색 등 강도 높게 은닉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